경북대학에 한 40년간 있었습니다. 70년에 입학을 해서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ROTC를 해가지고 2군 사령관을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교관조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2년 후에 보병학교 갔다가 바로 고향인 영천 삼산학 교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6년 봄에 군인이 되어서 78년 여름에 제대를 했는데 2년 이상 야사동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한 7, 8년 전에 제 처가 신령면으로 이사 와가지고 신령면 산 중턱에 6분 능선에 산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삽니다. 퇴직은 4년 반 전에 퇴직을 했는데 국가가 어떠한 사연으로 저를 붙잡아가지고 올 후반기까지 만 70대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뭐 아시려면 딴 거 없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가지고 그 이름 장동익 교수 검색을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네. 전공 분야는 고려시대사, 또 원대사, 몽골사. 그래서 그 지자랑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해당 분야의 어느 누구하고도 지기 싫다. 또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 관한 일본과의 관계는 국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원연합군 일본 원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원정할 때 몽고군이 앞장섰겠습니까? 고려군이 앞장섰겠습니까? 고려군이죠. 피안들 먼저 보내잖아. 그 고려군이 학가다 북구주 일대를 상륙해가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몽고 중서성에서 일본 국왕에게 첩 문서를 보낸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본 저 천하이라 하는데 몽고 중서성의 재상들이 6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일본 국왕에게 봐라 이렇게. 그 문서가 왔다는 건 알지만은 고려사에도 고려사신이 일본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지만 그 문서를 일본 사람들이 한 400년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0년도 후반에 그 문서는 동양상국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문서를 4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찾았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보더라. 그래가지고 4년 후에 일본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따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 학계를 부끄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 놈들이 외국한테 졌는 것이 몽고한테, 미군한테 2번 졌습니다.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서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 관계에서 일본 사람들을 얼굴을 빨갛게 물들여 놨다. 병신 만들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네. 그래서 한국 학자가 일본 학자를 갖다가 병신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 학자 자기 다 유명하다 하는데 명함도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토대학에서 교토대학 대학원을 내가 부산대학에서 하고 한국사를 하고 교토대학에 가서 다시 몽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구글에 보면 마지막에 저의 아주 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고려정기 영천 지역의 여러 모습입니다. 과거에 향교에서 이원석 국장님이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다음 인고서원에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이제 거기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용도 김 선생님한테 한 번 만났죠 그때. 그래가지고 아주 정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항상 수업할 때 강의 원안을 명확히 정도를 내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도 아주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럼 결국은 오늘은 조선 고려정기의 영천 지역의 여러 모습을 보는데, 그럼 결국 말하자면 영천이 고려라는 큰 나라에서 어느 좌표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그게 있지만은 영천은 고려시대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몇몇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저같이 실력의 농민 아니겠군요. 그러면 내가 영천시청에, 제가 옛날에 영천시 야사동 그곳에 살았습니다. 군인 아파트에서.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내가 영천 시민으로서 아니면 영천 어느 직장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지.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그럼 내가 이 조직에서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와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강의 한 2, 3페이지를 하라 하는데 뭘 12장이나 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이 봐가지고 보기도 안 좋습니까? 나중에 저 스님께서 그 정부에 보고서를 낼 때, 그래서 앞에다가 좀 좋은 글도 한번 쫙 써가지고, 급주는 보통 이런 특강을 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 첫날 개강을 하든가 마지막 날 종강에 처리하는, 어디 가도 합니다. 어디 가도 하는데 이번에도 막 쟁쟁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많지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가도 설문지마다 1등을 받습니다. 고려대학에 오랫동안 강연을 했는데, 대학원 수업을 했습니다. 석박사를 했는데,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퇴직하기 전에, 야, 내가 김용옥 씨하고 어느 정도 잘하는가? 선생님이 월등히 잘하는데 수업은 선생님 절대 김용옥이 못 따라간다. 첫째, 그 두루마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침을 튀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침을 튀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 아예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강좌가 아주 큰데 50분 언제를 할지 40분 하라고 해요. 오늘은 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뭐 뺑뺑이 돌려 선물 주는 모임입니다. 주지선님께서. 그래갖고 8시 5분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많이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는 오늘 내가 이것을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할 줄 알아요. 고려 정기 후기 두 개의 주제를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럼 제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 오늘 무슨 사업을 한다, 오늘 무슨 작업을 하는데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딱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 쉽게 말해서 오늘은 고려입니다. 그럼 고려 정기는 뭐 알겠고, 그럼 고려가 무슨 말이냐 이걸 설명할 줄 알아요. 그럼 결국은 고려는 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 하는데, 칠판에 있군요. 그냥 한자 다 써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고구려와 고려는 왕거이가 건국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다. 또 서희가 거란의 침입을 받을 때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그 소순녀가 너는 신라의 후예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뭐 고구려하고 고려가 같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예라 한 것만 들었지 왜 같은 말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 고구려부터 먼저 설명해야 돼. 고구려라는 말은 구려가 성입니다. 구려가 구리, 성을 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리, 그러니까 고는 높을 고자. 고구려의 첫 수도는 환도성입니다. 환도성은 아주 산만대에다가 성을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높은 성이 있는 나라. 그럼 결국은 고구려라는 말은 큰 성이 있는 나라 또는 큰 높은 험렬한 성이 있는 나라를 고구려라고 해요. 구리가 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이제 결국은 멸망 무렵에 고구려 668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600년대쯤 돼가지고, 그 7세기 초죠. 예? 국호를 뭐로 바꿨나 아마? 고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구려가 구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려라 했나 고구려라 했나, 아니면 고구리라 했나 고리라 했나가.
그러면 이제 원나라 시대 우리가 후기합니다. 마르코 폴로 알지요? 동강경문록. 마르코 폴로가 사실은 인도 원정도 참가하고 강남 원정도 참배했다는데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르코 폴로가 어디까지 왔냐면 북경까지 몽고 내륙에 있는 상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원정을 했다는데 인도 원정 갔다 올라가면 마르코 폴로 20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이태리 도시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앞에 갔던 사람은 여러 가지 견문지를 지가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방견문론에 있는 2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말하면 여기 왔는 거는 분명하다. 거기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왕조고의 나라 우리가 부마였으니까 뭐라 그랬나마 코쿠리라 한다. 물론 이태리어를 썼지요. 또 어느 때는 가가 코리라 한다라고 써요. 코리. 뭐 우리는 말하는 지금은 C-O-R-E 코레. 코레인데 저 사람은 코리, 코쿠리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고구려 후기에 고려라고 이름을 개칭했어요. 국호를. 그래서 당나라 수나라의 열전에 보면 고려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열전. 그럼 그 앞에는 고구려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고구려가 국호를 개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후삼국 시대 궁예가 국호를 뭐라면 고구려라고 그랬습니다. 하자고 읽으면 그럼 결국은 궁예는 고구려의 원래 전반기에 국호를 썼고 그 후에 918년 6월에 왕거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호를 뭐냐면 고려라 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후기의 국호를 고려라 썼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결국은 고구려나 같은 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마르코 폴로가 구리라고 읽었다고 해서 고구려라고 안 하고 고구려라고 이름 바꿔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세월이 가면 읽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고려전기에 강감찬 장군, 서희장군 다음에 강감찬 장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라는 3차 때 격파한 사람. 강감차라는 분은 그 감자가 무슨 감자면 달감자에 우부방이 붙었습니다. 오른쪽 우부방, 업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래 이거는 감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한자입니다. 강한찬이.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감차를 그걸 갖다가 잘못 읽은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그럴 수는 없고 일제시대의 어느 누가 감자가 여기 감자 같은데 무슨 자인지 몰라가지고 사진을 안 찾아봤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한이라고 있었는데 감으로 읽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뭐 강감차를 그대로 읽고 왔는 거라. 그럼 결국은 잘못 읽었으니까 바꾸시가지고 교과서에 강한차이라고 바꿔보다. 그러면 국민학생이 강감차이는 들어봤는데 동화책에서 강한차이는 강감차이 희가 동시이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고 다 익숙하면 바꾸나. 우리는 그때 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읽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해방 후에 수많은 정권들이 있었는데 뭐 독재했니 어떠니 뭐 온소리 다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우했다 하더라. 난 그 사람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 뭐 나쁜 짓 한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 지도자. 네? 또 그다음에 내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내 바로 집안입니다. 내가 아재 이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가 한 11촌 관계. 박정희가 내가 10촌 관계. 외가로. 우리 외가 종갑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럼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에 그 어떤 분이 그 있는데 그 사람 우리의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대표자라. 그런데 어디 보면 아마 그냥 어떤 꼭 하고 하는데 그거는 스스로를 인격을 스스로를 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됐지만은 그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야지. 막 야당 지금 여당들 보면 막 그전 전혀 싸다고 욕하는 사람들 들어있잖아. 그거는 우리 지식인들이 할 자세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두 가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했을 때 고려의 국호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를 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일 핵심이 정치기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려시대 마지막 삼성에서 가는 겁니다. 고려에서는 중앙정치가 중서성 문화성, 중서문화서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재상이 몇 명인가 하면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 그다음 또 뭡니까? 문화시랑 평장사, 중서시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등 5직 또는 6직.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서, 우복야, 자복야. 그 다음에 추밀원이 있었습니다. 추밀원에 한 7, 8명. 다음 두 번째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두 두 번째 장, 셋째 줄에 고려시대의 재상은 전부 몇 명 정도? 15명 내지 16명. 조선시대 재상은 몇 사람입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3사람이지. 그 후에 뭐 자참참, 우참참 해가지고 많아봐야 한 5, 6명밖에 안 됩니다. 재상이. 그거는 뭔가 하면 고려시대는 귀족 정치고 귀족들이 정치의 운영을 귀족들의 인원에 의해서 이루고 조선왕조는 뭡니까?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 국왕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육조 판서에게 행정 집행령을 줬는 거야. 그럼 고려시대는 육부였는데 육부가 마음대로 지가 결정해가지고 왕한테 직접 보고 뭐 하지요? 재상들의 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국왕의 권한은 조선시대와 같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그냥 붙잡아가지고 국문 바깥에 가가지고 왜 합니까? 열심히 패든지 목을 잘라버려요. 그것을 절대 그게 불려. 그거는 뭔가 아마 고려가 정치 제도를 어디 걸로 가서 하면 당나라 걸로 가져왔거든. 당제. 그럼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의 법률은 무슨 법률입니까? 법전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내가 잘 알아. 그럼 결국은 아마 당나라가 제일 유명한 게 첫째는 율령국가. 율은 법률이고 영은 한계 명령입니다. 그럼 결국은 율이 먼저고 한계 명령이 다음이죠. 그래서 율령국가라고 해서 법으로 모든 걸 정해놔. 그럼 결국은 고려는 당률이 바로 고려의 모법이라. 고려의 모법. 그러면 결국은 고려는 어복 국가의 정치기구나 어복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당제. 당률. 그러면 당률이 조금 변해가 속률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해가 원률이 되고 그 다음에 원률이 대명률로 바뀌었어요. 세월이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법률은 당률을 바탕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해서 법에 의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황제가 그 이전에는 황제의 자유로 저 끌어내가 쳐라 하면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시대는 기본적으로 뭐냐? 중앙집권적이라 해도 분권적 요소가 강하고 귀족 연합적이다 하는 그런 저런 내용들이 찬찬히.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천 사시고 영천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제 나의 퇴직가 뭐 하실랍니까? 공부를 하셔야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요새 그 한 30대 돼야 뭐 제대로 자리 잡고 결혼도 하니까 30년간 교육기간. 그러면 60대부터 뭐 그러면 전부 한 60, 뭐 50대 후반부터 다 퇴직. 30년간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 30년은. 이원석 선생은 앞으로도 뭐 100세 안 살란가? 100세까지. 힘들긴 뭐 힘들어. 도교에서 사람이 얼마나 사나 평균 수명을 120세로 봐요. 도교에서. 도교에서 극한 게 아니고 중국의 한 5,000년 이상의 아주 그 삶의 속에서 120살 사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120살을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는가? 거기에 하면 삼시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상의 동물이. 거기에 늘 평소에 자기 숙주, 주인 아닙니까? 지는 여기 살아. 살면서 이걸 나쁜 짓 하는 걸 골라내는 거야. 본거에서 삥땅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부인 안 갖다 주고 지가 다 쓴다는 거야.
이런 거 다 기록해놨다가 12월에 안 되면 11일 60갑자니까 큰 달은 30일, 적은 달은 29일 아닙니까? 그 경신일에 12월에서는 11월에 있거든. 그때 옥황상제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주인이 이런 나쁜 일을 했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날 경신날은 아무도 자면 안 돼. 밤새도록. 있는 사람은 술 먹고 아들은 놀고 밤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불교도 뭐 종교끼리 유도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황전에 가면 그 뭐가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있고 또는 염라대왕이 또 있고 한데 그 앞에 판관이 수판관 따집니까? 그거 이제 날짜 계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니는 이렇게 형을 또 처벌하고 그걸 불러오는. 자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바뀌어 가지고 금음날 누우자면 눈썹이 쉰다. 그 말을 근데 조선왕조 후기까지 경신일은 지킨다. 수경신이라고. 그건 풍속이 남아있었는데 일본 놈은 지금도 그래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일본 놈은 우리한테는 미시라고 다 빵개버려. 일본은 가보시면 알다. 제가 일본은 어느 정도 살았는가? 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요새는 영국이 아니니까 해마다 3개월씩 가가 일본 파견됩니다. 파견됐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와가지고 저도 2개월 만에 오사카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18시간 반 만에 부산으로 화물선을 타고 내외가 짐을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오니까 요거 처음에 칩을 깔지 않습니까? 칩을 까는데 칩이 안 깔아져요. 그래가지고 우에는 부산항에 또 1시간 이상 붙잡혔어. 나중에 썩이나가 도저히 밤새도록 통화하고 굶고 왔는데 화물선 타고 가서 밥도 뭐 그래가지고 내 해외가 굶도 안 돼가지고 내가 전화기를 확 집던데 지가 탁 받더라. 야, 나간다. 그래 문 열고 나오신다. 와, 지가 안만 깔아보다 안 까니까 아이고 가시도. 아, 사람입니다. 그날 일본서 이야기하면 어느 날 보니까 할매들이 전부 다 막 슈퍼에서 휴지를 한 통 다 사가더라고요. 뭐 오늘 뭐 휴지 뭐 선물로 주는가? 노인들 모두 잔치하면 우리 전부 다 물건 팔아먹고 휴지 한 통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날인가 싶어 봤는데 이튿날 가면 슈퍼이고 뭐 휴지 한 변소 갈까? 그래 우리 하필 또그 뭐 안 사놨어. 그래 나중에 이제 화장지 가지고 얼굴 면서 좀 비싼 그러니까. 근데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까 마스크 있어야지. 없어. 일본은 그런 방송은 안 해. 자기들 연통까지가 우리는 뭐 주변 사람 이야기 안 하니 뭐 휴지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 옛날에는 제가 한국의 역사 스페셜 고려시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 후기의 원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제가 시나리오를 다 써줍니다. 워낙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우리는 보면 그래픽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니 돈 적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내 마음에 안 들도록 자꾸 해요. 난 안 한다고. 그 외에는 일본 NHK 역사 스페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손오도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면서 그걸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 한테 들어 3식 출연합니다. 출연하면 그거 젊은아들이 한국에서 대행 NHK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찍으러 옵니다. 경대로 오는데 그래가지고 저기서 일본말로 좀 해달라고.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하는데요. 한국말로. 그러면 자막이 처리되는데 그런데 제 고종 사촌도 나이가 많지만 일본 사입니다. 우리 고모부가 일본 교토에서 조총련 막 우두머리까지는 못하고 좀 뭐 했습니다. 내 고종 사촌 형이 와세다 대학 나 법대를 나와가지고 조선국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 그래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게 조선인 학교 이사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고종 사촌들 멍청이 뭐 했겠습니까? 민단으로 다 전향해 왔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할 때 박정희 있을 때에 저거
만약에 우리 고모부 그거 했는 거 알았더라면 저 인간도 모였을 겁니다. 제후에 둘째 형은 아르티시라고, 셋째 형은 사관학교를 하고, 전 아르티시하고, 삼형제 몽실이 장교했는데 만약 외삼 그래가지고 그런 반공법이 생기면서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한술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반공법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외가가 박정희도 공산당 하고 박정희도 공산당 했다가 다 들었죠. 그 뒤에 상무집도 가보셨습니까? 나는 상무집 앞동네 북산면 숭어동 있고 그거는 상무도인데 그 뒷산이 우리 외가산입니다. 그 밑에 그 집은 우리 외가 관리한 박정희 대통령 모친하고 저 모친은 팔촌가입니다. 팔촌가인데 적서가 있으니까 적서는 서로 바깥에 나가서 아는 체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제 외조모가 그 사람이 자네보다가 좀 빠른가 늦은가 전 음력으로 했고 그 사람은 양력으로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내보다 일주일 후에 났습니다. 나 위아래로 보니까 우리 달수구 앞에 뭐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써놨는데 한 살 내보니까 내보다 한 일주일 늦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조모는 저 사람의 날 작업이 비슷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 그 어머니가 팔촌가이거든. 4대 동고조 팔촌 아닙니까? 제살 4대 지내거든. 같은 고조는 팔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부가 오래 또 살 수가 있거든. 고조부 형제가 만덕자를 낳아가. 그래서 우리가 10촌까지를 바로 뭐라 가라는 거면 친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저는 10촌가입니다. 외가로. 우리 외가 종가입니다. 종가기 때문에 양목이 있습니다. 양목에 봐 박 대통령 무덤 아버지 양목 있지요. 양목에 그런 바른데 그 어제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분묘에 아주 무덤에 묘소에 누가 뭐도 뿌리고 했다 하더군요. 시간이 실시간 안 됐죠? 됐습니까? 40분에 요건 마무리 짓고 20분 되면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뭐고 그 어디 분묘에서 그 남 무덤이 참 곤란한데 박정희 살아있을 때는 그 무덤에 철문 2m 이런 거 가지고 그 무덤에 다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찰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일은 뭐 나중에 뭐 저 코로나 끝나면 제가 영천 사니까 자고 제가 술은 제가 내고 제가 연구비에 돈은 뭐 1년에 연구비를 얼마나 3천만 원을 주는데 그 내가 못 씁니다. 나한테는 얼마 주는가 아마? 월 40만 원 줍니다. 막걸리 사 먹으라고. 세금 떼고 36만 원 막걸리 쓸 수 있습니다. 하시라도 막걸리 사드리니까 전화하십시오. 제가 신령사합니다. 네, 농담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드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 우리나라 별로 안 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한글 알으려기. 그래 내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글로 다 간판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간지 끌려간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도로교통 표지에 다 있다 하지만은 관광버스에는 안 보입니다. 뒤에 타면 안 돼요. 앞에 보는 운전수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그 화면이 보이지. 그 사람 뒤에 타는 사람은 어디로 끌려간지 몰라. 그럼 결국은 일본을 가도 한자로 돼. 중국은 지금 간자를 쓰지만은 중요한 건물 같은 데 전부 정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너무 한글 전념은 곤란해요. 그럼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한다. 이래가 되겠나 하는데 아니지. 우리나라에 고대 사는 사람들이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든지 서양 사람을 써. 일본 사람들한테는 한자로 발표하든지. 내가 일본서 공부해보니 논문을 인용하는데 일마이 그 한자 이름을 한자로 왜 쓰는 걸 모르는 거라. 그거 좀 써주면 돼. 일본 사람 저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제목하고 이름은 한자로 좀 써도. 그래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는 유학생을 씨가 번역해가지고 결론을 번역하고 묻게 안 됐습니까? 밑에 인용해놔는 이런 거 보는데 제목을 모르니까 한글로
국제화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영문인 발레 영문 열심히 했는데 그걸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 뭘 해가 각지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그럼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한국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사람이 있겠지. 우리가 경쟁자는 일본과 중국. 그래서 제가 뭐 극한 건 아니고 지금 젊은 분들이 한자를 모른다. 우리 좀 무력할 거 없대. 우리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눈에 익습니다. 변기를. 그걸 지금 논문도 다 이렇게 변기를 합니다. 저들도. 쓰는 때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변기 안 해거든. 앞에서 쭉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 가면 제가 변기 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앞에서 보셨으니까 이번에 요거를 눈을 익히십시오 라고 저도 교묘하게 원고를 만듭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거 사이트, 일본의 어느 지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메인 그 이제 언어에 바이두를 이제 중국 겁니다. 백도락 하는데 바이두를 갖다가 거기다 위에 탁 칩시오. 한글로 치면 바이두가 한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중국어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국어를 간자로 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방을 만들 때 아래 한글로 만드십시오. 아래 한글로 만들어가 바이두에 나타나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 와가지고 요다 딱 때려보면 간자가 정자로 바뀝니다. 안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신명조가 쓰기 싫다라고 해서 뭐 좋은 뭐 그럼 다른 무슨 글자를 써보면 다시 간자로 돌아갑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제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어느 지명을 아는데 한자로 쓰지요. 한자로 써가지고 그거다가 딱 치마 바이두에 딱 치마 뭐를 하는마 우리말로도 해주고 한글로 번역해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돈도락합니다. 돈도락해서 문제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한자는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체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들어 학자들이 논문을 내 가지고 지가 원서를 바딱하면서 그걸 갖다 다 인용해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한글에서 출판사에서는 거의 아래 한글을 못 씁니다. 우리는 연구용이기 때문에 강공서에서 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싸게 팔지만은 출판사에는 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아래 한글을 못 쓴단 말입니다. 다른 글자를 써버려요. 다른 글자를 써면 전부 뭐가 인용했는 분이 뭐로 돌아가면 간자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평을 할 때 일마 이거 된장 잘라라 해도 안 잘라요. 일마 이건 전부 다 중국 사이트에 가서 베끼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말하면 그 친구가 신명조로 했다 하더라도 다른 글자체를 한번 싹 바꿔 일괄 바꿔보면 일마가 남 그 인터넷 떠 있는 거 바이두 그 갖다 베끼는 거 이런 다 들통납니다. 지가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면 13시간 하면 15시간 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 20시간 합니다. 무섭죠? 그러면 당신은 그 밥은 언제 먹냐? 밥은 뭘 그냥 그 잠시만 먹지요. 늘 그러면 밥은 누가 하는데? 아침에 4시에 밥, 5시에 밥 먹는 누가 하는데? 제가 하지요. 제가 늘 바빠가지고 이 나이에 밥 돌락하다는 쫓기나 안 쫓기나 하면 다행이에요. 여자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아들 키우고 체력적으로 남자가 좋거든요. 선생님 어제 뭐 쓰레기도 잘 버리고 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체력이 좋거든. 뭐 딴 데 가서 뭐 그 하다 운동 자랑하다가 발빛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나 열심히 하시고 꼭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설거지 하는가? 하면서. 그런데 제가 젊을 때부터 음식물 찌꺼기 갖다 버리면 저 서민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옆집에 아는 분들이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 해야 밥도 먹고 삽니까? 안 그러면 저 쫓겨나는데요. 됐습니까?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손자들 할 때 꼭 그런 건 이제 중국 사이트 해가지고 일본 지명 일본 어디도 몰라도 대만 이 바이두에서 찍어보면 그 상세하게 나타난다. 바이두가 지금 최고의 그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바이두라 꼭 그걸 갖다 딱 얻어 싸가지고 사이트를 해가지고 제 말이 거짓말이지 아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국은 여기 고려 초기인데 고려 초기에 요 사진들 이런 것도 다 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건의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우리도 한국에서 전시하고 했는데 요걸 갖다 저 고추가 보이죠? 요거는 안 보이라고 어제는 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서 제가 이거 왕건 고추사 꼭 뜯어 있구나 하면서 그래 보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저거는 많이 아시는데 천안에 천안 도덕부를 설치해 후백제를 공략해서 왕건이가 왔었는데 왕건이 간 겁니다. 여기 다 하나 나왔습니다. 저건 전신사이고 저는 왕건능에서 나왔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기실까요? 그럼 이런 건 어디서 정확히 보실 수 있는가 하면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천안시에 어디 가마 천안시에서 있으니까 보물 자기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상세하게 잘 나올 것입니다.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우린 저 왕건의 상은 이북에서 저거밖에 안 보여줘니까 잘 모릅니다. 여기 개성이 지금의 개성시가 조례돼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거는 뭐냐면 강화도 경기도에 가면 강화도 고려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잘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경의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이고 조자가 종을 하나 달았죠. 연복사 종입니다. 그런 거는 뭐 딴 거 있나 구글에 검색에 연복사 종을 들이치고 개성 남대문을 첩보만 저보다 더 잘 설명해 놨을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궁전은 다 평지궁궐이라서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경희궁이 덕수궁입니다. 그러면 그 궁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개성의 송악산의 능선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능선에 해놨는데 궁궐이 떨어져 있는 게 다 붙었습니다. 나는 문제는 전부 담벼락을 사가 격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동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것이 이제 결국 말하자면 고려 원압제 이전에는 고려가 뭐습니까? 천자국, 황제국이잖아. 그러면 중국의 자금성도에 3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복판에는 황제마다 가고 중국 사신마 가고 그 다음에 저로 돌아가지고 올 때 저 위에 궁전, 축대부에 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로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 몇 개냐? 누가 헤아려보니 33개였습니다. 33개 이유가 뭐냐 묻던데 그거는 초저녁에 뜨는 별이 33개 잘 나타나고 그러면 문과에서 33명 뽑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에 무과에는 28명을 뽑습니다. 새벽에 잘 보이는 별이 28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황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33개입니다. 잘 헤아렸다 하면서 그래 제가 그걸 설명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요날이 바로 뭔가 하마 우리가 그때 개성에 이북에 돈을 줘가지고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발굴을 했는 인마들 잘하는 건 뭐 하는가? 우리가 아주 또 감독관 같이 못되게 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뭐한 날인가 하면 남북이 묶이던 마지막 날 그날의 저희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저 못 갔습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이 계곡 산 등성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경정 뒤에는 축대사학 조우에 조르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 좀 끝부분에 조가 이제 군사 분계선입니다. 북강 한계선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저 군인들이 와가 줄을 딱 치고 몸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발굴하는 사람 우리 안내하기 위해서 뭐라 하고 주머니에 뭘 하나 넣어주더니 있고 막 풀고 갑니다. 네. 그래 이북에도 역시 뭐가 하나 참 통한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봤는 게 이제 모형도라 이북에서 만든 모형도라 이 개성 박물관에 있는 모형도라고 참 우리와 좀 촌스럽죠. 그려놨는 게 요거 아까 그걸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원 선생 정몽주 그 숭양서원에 바로 숭양서원이 아직 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왼쪽 아가씨는 안내원이고 이쪽 사람은 평양에서 왔던 학자라는데 난 누군지 모릅니다. 같이 좀 찍작해가지고 예, 제가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볼펜을 그래도 단자이라 하는 게 볼펜 하나 주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자아 비판받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시소.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강감찬 장군이 자기의 그 이제 선조의 공덕을 빌리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 불을 싹 뺐었는데 점 한쪽으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개성박물관이 조선시대 개성한교입니다. 한교인데 진열장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복도에 나는 박물관 진열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도 수준이 살기가 매련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언은 옆에 서는 건 아마 선물 산다고 샀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의 송나라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제루의 요 나라입니다. 그죠? 요 나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몽고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러시아까지 중앙아시아를 다 차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미 요가 저까지 중앙아시아까지 갔지요. 그 다음에 뒤에 여진조인이 금나라가 또 갔지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교두보를 해가지고 이미 중앙아시아는 이미 요 나라 금나라에 다 갔는 거예요. 초원지대는. 갔는 걸 발판으로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에 그걸 건너가지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그 다음에 러시아 간 겁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대부분 서민들 아닙니까? 다 고만고만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나타난다든가 대학자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소농에 있다가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 또 아들 대 한 단계 가고 또 아들은 또 거기서 올라가지고 제일 쉬운 게 갈 수 있는 게 군이고 군인을 또 출발해가지고 또 문관으로 전환하고 그래가지고 나오지. 어느 날 갑자기 시골 선비가 갑자기 가서 과거자 가서 시 하나 써가지고 장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선생님들이 또 젊은 분들도 많네. 늘 평생 공부를 하고 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상대 가서 땅을 한 3,400평을 배추밭을 무밭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 나제란 마을을 갖다 주고 젊은 때 나제란 마을 봉사활동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저걸 싣고 가가지고는 뭘 하는가 하면 전부 다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고 또 환자들 같은 경우에 농약을 안 칩니다. 안 쳐야 돼야지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거 갖다 주고 싫어도 근데 죽을 것이고 또 돌아올 때는 뭐 소고기국을 좀 많이 끓여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우리 주위에 혼자 사는 남자들 많습니다. 내 나이대 다 와 어디 갔는고 그 양파가 돈 많이 버립니다. 저 혼자 다 쓰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손자 손자 보러 간다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야. 도시에 가지고 니 혼자 살든지 말든지 다 해라. 아가씨들이 뭐 대신 다 배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실패해가지고 또 혼자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는 갈 때도 한짐 올 때도 한짐 맨날 싣고 다니면 속으로 내가 죽을 것이. 그러나 저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좀 남한테 하려고 하면 그밖에 할 방법이 없잖아.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 하려고. 우리 주위에 뭐 우리가 할 수 없고 잠시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국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딴 사람도 할 거 없어. 자기 사촌이나 오촌 중에 아직까지 가난에 허덕인 사람 많다. 그 사람은 또 한 사람 하나씩 동남아시아 안 가봐도 돼. 사람들 내보고 백두산 갔다 왔으면 못 가봤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봤으면 못 가봤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저는 49에 뭘 했는가 하면 남의 제 처가 남 보증 써져가지고 집도 다 차압당했습니다. 참 아주 참 죽을 파이죠. 게다가 막 여동생 둘 키우고 처조카 둘 키우고 그 처조카가 이모부한테 은치 살면서 또 지 친구 또 들고 와가지고 고등학생 그 남녀 또 세가지고 이제 몇 살 여동생 둘 그 다음에 처지를 둘 그 다음에 또 들고 왔는 또 둘 또 가들 다 날 이모부라 합니다.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우리 여서가 친구 아직까지도 시집 안 가가 내가 고민스러워 죽. 부모 입장은 그래.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 지가 뭐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양복을 좀 입어야지요. 양복 없는데 이래 가겠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양복 아닌 것도 봐주십시오. 예. 살이 똑같아요. 절대 또 못하고
오정서만은 안 됩니다. 그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9년에 영천은 더 가는데, 영천의 경우에 연역에 보면 그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다 배웠을 겁니다. 저 사쪽에 그 영천의 연역 위에 특수 지역의 향소부곡에 소가 있습니다. 소는 수공업 어떤 광산물을 생산하는데 바로 신령에 이지언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 그거 이제 결국은 고려시대 가면 이지언소가 아주 유명합니다. 좋습니다. 영천의 연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영천시 지역은 고려시대에 비교적 지역이 넓은 곳으로, 사실은 저 경산에도 좀 띄고 경주도 좀 띄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업격이 주인 영주였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영주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서울 영자, 불하변에 깐머리하고 나무하는 영주인데, 그러면 영주는 원래 영천군입니다. 고려시대에. 조선시대도 영천군인데, 저거는 뭔가 막 철로가 거기 들어가면서 크죠. 일제시대에. 그러면 근래 와서 일제시대나 안 나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천하고 김천하고 철로 때문에. 그러면 이 영천은 지금 철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영주에서 내려왔는 게.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는 영천이 아니고 영주였기 때문에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보시고, 그 다음 뒷자 언어가 있습니다. 이들 기사는 모두 5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지금 삼사관학교 안에 항보 능장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천을 골부라 그랬는데 장군, 능문 또는 능장, 항보 능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글자가 능문인지 능량인지 능장. 능문은 그럴 문자인데 뒤에 항보 능장으로 해서 능장이, 이건 한자를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아마 능장이라는 이름이 맞을 겁니다. 이게 우리말은 그걸 한자로 입히다 보여. 그러면 능문은 왜 나나? 장자하고 문자하고 쓰기가 비슷하거든요. 초서로 쓰면, 초서 아니고 행서로 그냥 쓰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사주가 됐다가 그 밑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일인지 영천은 경주에서 겨우 붙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1204년 희종 정인에 영주수 임명된 김중구가 찾아지고 1, 2, 3, 4년, 1, 2, 3, 4년은 아까 금나라가 망했던 데가 1, 2, 3, 4년입니다. 금나라가. 그럼 고종 20일부터 부사와 판관의 명단에 수록된 영천 선생안, 이것도 고려시대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입니다.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영주의 업격이 간무관에서 지주사로 성격된 것은 1204년 이전이 되었을 것이다. 이의 사유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1202년 10월 경주에서 신라 부호운동이 일어나자 영주가 이와 대립하여 경주의 별초군과 싸운 데는 포상일 가능성이 있다. 독립하려고 하는데 영주가 공을 세워서 아마 다시 업격이 성격됐습니다. 다음 신령이 되겠습니다. 신령은 이제 결국은 지금은 신령면이지만 요거는 신령현하고 영천군이 을미사변, 민미가 일본 놈한테 피살됐지 않습니까? 을미년에 개혁을 할 때에 바로 작은 구년도는 임금 구년을 합쳤습니다. 그때 바로 영천군하고 신령현이 합쳤습니다. 그게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신령현은 그 7쪽의 두 번째, 신령현이 주목된 것은 1611 두 번째 줄, 7쪽의 세 번째 줄, 1146년 어정적인 년 3월 이후에 왕이 올랐으니까 어정의 태를 영주군 임내인 신령현에 옮기고,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지 신령 군사관으로 성격시켰다. 지금 저기 은혜사 옆에도 저 조선시대 인종의 태실이 있었지요. 그 인종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 빵개 붙고, 그럼 결국은 영천이 이제 결국은 그 팔공산 동쪽에 있는 명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명산에 인재가 난다고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 아주 좋은데, 그래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도시가 자꾸 팽창돼. 그래 신령 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간다 그래요. 어. 실제로 그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산물이 나오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나 땅값이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영천 사시는 분들 같으면 그래도 아직까지 신령쯤 하면 싸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 야사동 살 때 요 영동고등학교 있고 76년에 그 다음 요 작은 절인데 요 아버지는 안 왔습니다. 그때 스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히 전 논안이었습니까? 완전히 야사동 그 뭐 야식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청 있고 거기. 그리고 야식거리 지금 저렇게 바뀔 줄 왜 알았습니까? 그때 저도 낚시만 댕길 게 아니라 거기서 밭이라도 하나. 결국은 어차피 이제 결국은 왜 그런가 마 남북이 통일된다. 이북 사람들 그거 살살 있겠습니까? 춥고 배고픈데 그거 왜 있겠어요? 몽쉘 단위로. 그러다면 지금도 연결되는데 대구하고 경주 그대로 갖다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결국 말하자면 이제 하양까지 전철이 오가지고 졸로 넘어가 보면 그대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 땅도 있는가? 우리도 늘 이야기하지. 아이고 우리 부모들은 어디 도시 부근에 땅도 안 샀나? 이해가지요? 그때 저들은 문전 옥탑 같은 게 10월에 검은산 밑인데 새 한 마지기를 파마 수성들판 세 마지기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저 요새 대구에 33평이 5억씩도 한다 그러잖아요. 참 너무하네요. 어? 허공에 떴는 거기 5억이라니. 지진 나가 넘어져 보면 내 돈 5억은 어디 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집값 오르니 좋은지 모르지만은 난 늘 걱정이라. 내 사이가 집이 없습니다. 아들은 중국 가고 없고. 그래 집이 없는 저 사이 저걸 왜 할게 걱정돼. 그래 글마 직업이 뭔가 교수입니다. 우리 수의대. 딸은 지 혼자 공부한다고 미국 가가지고 그것도 수의사인데 내 뼈가 돌아오지도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면 난 몰라. 혼자 제 키운다고. 아이고 사는 꼬라지가. 없는 놈은 슬픈 거예요. 너 전세 얼마 주고서 1억 5천 주고 산다. 진작 샀더라. 작년 올려서 1억 올랐거든. 영천 아파트 값도 싸지요. 아파트 살지만 또 사실은 또 아파트 너무 그 큰 거 해도 말고 좀 텃밭도 있고 이런 거 좀 우리 신령동에 다 좀 싸다 갑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산막은 위에 있는가? 그 위에 염소 짓는 집이 있고 염소 우리 집은 소 키우는 집인데 내 처남이 뭘 했는가 하면 내가 한 살 많은 처남이 저걸 했습니다. 그 배관 농협에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마트에 그 광주에 가지고 차로 가가지고 물건 한 거 싣고 사고 같은 거 사고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해산물 한 거 싣고 와가지고 직하면 좋습니다. 하나로 마트에 판매 주임이라고 이해갑니까? 은행 같은 데만 50대 중반에 좀 퇴직합니다. 그럼 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염소 좀 몇 마리 좀 키워보겠다고 해가지고 저 와가지고 한 4, 5년 살았는데 그러다 한번 슬픕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산다고 봉사활동 댕긴다고 어느 집에 축사에 그 축사에 건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비가 시온다고 가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죽었어. 그 사람들 내가 저 나자레나 봉사활동 가보면 우리 들판에 가서 막 꽃게질하고 막 그 폐목 들어가지고 도끼도 조그맣게 하거든. 참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거기 그런 사건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어떤 분 위대 한 분하고 참 뭐 가까운 친구라 하지. 우리 사회 다 그래. 그리 좁아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 미끄러졌더라면 다리나 부르고 뭐 어디 뭐 어깨를 부르든지 뭘 해야지. 그거 죽기는 왜 죽었어? 저처는 그 돈 모다가 남매가 같이 해가지고 샀는데 저처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오빠 해준다고 뒷가라 해가지고 결과는 저렇게 됐고. 그래서 봉사활동 그런데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가도 천천히 그 뭐 도끼질하고 이런 거 뭐 한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섣불리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저분들은 도와주러 왔으니까 어른이 수녀님들 뭐 잔소리 하면 뭐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해주십지. 안전사고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저 이 교수한테 해가지고 메일을 늘 보내주십시오. 저 메일 다 써놨어. 혹시 문제라든가 뭐 혹시 경대 뭐 기숙사 이런 거 좀 뭐좀 제가 전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금호산에서 남하다 컸기 때문에 예, 소미이고 그런 거 잘하고 영천 사람 다 좋아합니다. 저도 영천 오래 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메일 없다고요?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제일 뒤에다 제가 전화도 마시고 경대에서 뭐 연습국 보다가 학부모들이 전화 교환할 때 역사 선생님 좀 바꿔도록 하면 저 뭐 교환은 저 내 연구실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거나 하면 제 조교가 답변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인마다 조교도 좀 많이 씁니다. 답변 일일이 다 해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번 보는 거고 또 다음 시간에 요 뒤에 또 천천히 또 읽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담 좀 했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